마찬가지로 BTS를 좋아하거나 K-팝을 좋아하거나 막연하게 낯설고 불안한 존재로 자꾸 그리고 또 그걸 추동질하는 정치인들이 생기고 제가 요즘에 갖고 밀고 있는 난민들에 대한 이미지는 친구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난민들을 주로 조력하고 있는 어필의 줄리앙 이일 변호사입니다. 오늘 필이 좋은 어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하는 책은 3권을 무려 들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오원 콜퍼, 앤드류 던킨 님이 쓰신 불법자들, 한 난민 소년의 희망 대장정이라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는 엘리즈 그라베리 쓴 난민 친구가 왔어요. 그 다음 데니 라마단이 쓴 엄마를 위한 레시피, 이 3권에 주로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난민분들이, 난민 가족이 391명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2018년에 3년 전에 예멘 난민들이 한 484명, 그때도 거의 비슷했는데요. 그분들이 난민 신청을 하고 한국을 피난을 왔을 때에 그때 한국 사회가 보였던 약간의 낯섦이라던가 당혹감과 달리 이번에는 조금 더 공감하고 이해와 연대를 보여주는 마음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그 당시에는 예멘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대부분 사람들이 몰랐다면 아프가니스탄은 사실 한국과도 연관이 있고 20여 년 이상의 여러 가지 관계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어왔던 분들이 있어서 알고 있고, 또 한편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예멘에서 어떤 것인지 몰랐다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20년 전에 탈레반이 점령했을 때, 탈레반이 치하에 있었을 때의 어떤 억압적인 문화가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스러울 수 있었는지를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듣고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난민들이 낯설어 라고 했던 생각이 2018년에 강했다면 조금 시간이 지나자 그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분들도 같이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분들이었네, 우리가 난민들의 어떤 짐을 지거나 우리가 수용하는데 부담을 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네 라는 것을, 아마도 지금은 아무런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한국 사회가 겪어야 했던 첫 번째 그 경험이 지나가고 나서 그 파고가 조금 더, 한국 사회가 조금 더 성숙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들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좀 충격적인 댓글도 있고 아직도 막연하게 낯선 사람들의 얼굴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한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요. 사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자녀분들하고 좀 대화할 때 어떻게 하면 좀 잘 풀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쉬운 그림으로 되어 있는 책들 3권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첫 번째로 소개할 불법자들이라는 만화책은요, 사실 제목은 되게 의미심장하죠. Illegals라고 해서 불법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은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 내전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가족들이 서로 찢어진 상태에서 안전을 찾아 유럽으로 난민선을 타고 피하는 그 과정들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사실 난민에 대해서 좀 저희 한국에서 어려운 점은 뭐냐면 난민을 만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난민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난민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난민이라는 글자만 보이고 난민이나 사건이나 뉴스만 자꾸 보이다 보니까 우리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같은 사람들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난민에 대한 어떤 뉴스만 자꾸 듣게 되고. 그런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습니다. 난민이 누군가가 아니라 난민이 어떤 분들이 있고 어떤 일들 때문에 피난을 올 수밖에 없고, 피난을 오는 그 과정은 얼마나 힘겹고, 그래서 그분들이 도착하게 돼서 삶에서 구하게 되는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냥 안전한 나의 삶, 일상적인 살아가는 오늘날의 삶, 이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알게 생각하잖아요. 난민들 되게 쉽게 어딘가 피난 가는 것 같죠. 그런데 그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책에서 보여주듯, 그리고 실제 많은 연구가 보여주듯 다른 나라로 피해서 피난을 가서 전혀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나라로 피난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와 여러 가지에 대한 고민과 많은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모든 걸 다 버리고 아무것도 손에 가지지 않은 채 멀리 안전을 찾아서 피난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고, 실제로 이 책에서 보여주듯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중간에 지나가면서, 왜냐하면 국가의 경로가 많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 길들을 알려주고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인신매매업자들, 아니면 미립국을 알선해주는 브로커들, 이런 분들 때문에 속아서 중간에 목숨을 잃거나, 아니 중간에 그냥 배에 타서 배가 가라앉거나,
아니면 그냥 총으로 사살하거나 이런 식의 엄청나게 끊임없는 끔찍한 일들, 인신매매 피해자가 돼서 그냥 팔려가거나 이런 일들을 겪어가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이제 안전을 찾아서 피해가는 그 모습들이 저희가 사실 뉴스에 볼 때는 그냥 막연하게 많은 배에 타고 있는 난민들의 모습이라던가 난민들이 너무 많이 온다라는 이야기로 그 무리로만 생각이 되지, 구체적인 한 명 한 명이 어떤 이야기를 갖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탈출하게 되는지를 사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감 못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오신 분들도 그렇고, 시리아에서 오신 분들도 그렇고, 예멘에서 오신 분들도 그렇고, 다양한 국가에서 전쟁과 여러 가지 위협을 피해서 오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들을 뚫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기 위해서 단지 난민이란 뉴스가 아니라 이분들이 건너오게 되는 그 과정들, 피난의 과정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보실만할 수 있는, 이건 어른들도 얼마든지 보실 수 있는 만화책 불법자들이고요. 이제 그 과정들에 주목한다면, 이렇게 해서 난민분들이 피난을 오는구나, 이렇게까지 오는구나를 알게 된다면, 사실 저는 또 중요한 거는 이런 책들이라고 생각해요. 난민들이 난민이라고 하는 인종이 있지 않습니다. 난민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난민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분들이 자기 나라를 피해서, 자기 나라의 어려움을 피해서 피난을 왔던 과거의 사실만을 얘기할 뿐, 그냥 이분들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난민이라는 단어를 듣다 보면 이분들이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난민이라는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고, 난민이라는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누나고, 누군가의 소중한 언니고, 누군가 오빠고, 누군가의 부모님이고, 이런 가족 관계에서 누구나 소중하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그 난민들도 마찬가지로 꿈과 희망을 갖고 있고, 난민분도 마찬가지로 BTS를 좋아하거나 K-팝을 좋아하거나 어떤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거나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는 걸 좋아하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이런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막상 상상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그 두 가지 책들을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엄마를 위한 레시피는 시리아 난민 아이들이 해외, 아마도 유럽 국가 중에 한 국가 중에 정착을 하게 되어서, 하지만 고향을 그리우게 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엄마를 어떻게 도울까 하는 생각에 자녀가 뭔가 고향 음식을 만드는 과정들에서 생겨나는 난민을 간의 에피소드를 가볍게 그린 책이고요. 그래서 이 책들을 보다 보면 난민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자녀들과 나눌 수 있게 되고,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들을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민분들이 오셨을 때 어떻게 저런 분들이 와 라고 막연하게 낯설어 하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낯설어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거든요. 전혀 한국을 사실 알기는 알지만 한국에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 지금 모든 짐을 싸고 갑자기 모든 걸 버리고 한국까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피난 오신 분들,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이곳에 있는 사람들 나를 어떻게 대할지, 나는 직업을 어떻게 가질지, 무슨 꿈을 꿀지 아무것도 계획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이분들이야말로 사실 그 많은 어려움과 낯섦을 경험할 텐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공감 가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슷한 톤에서 난민 친구가 왔어요 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 책도 초등학생분들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요즘에 갖고 밀고 있는 난민들에 대한 이미지는 친구라는 겁니다. 난민을 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난민을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된다라는 시각이 있고, 두 번째는 난민은 수상하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 세 번째로는 난민을 친구로서 이해하는 시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친구로서 이해할 때 좋은 장점은 뭐냐면, 전학 온 친구가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반에. 저도 초등학교 때 전학 온 친구들 항상 있었거든요. 그럼 되게 처음엔 낯설어요. 왜냐하면 전학 온 친구는 옷 내무새도 다르고, 어떤 다른 지역에서는 말투도 좀 다른 것 같고, 처음에 친해지기 전에는 야, 제가 어디서 왔대, 제가 무슨 친구래, 이런 얘기를 하지만 뭔가 수상한 소문들을 들지만 가깝게 놀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하지만 그 친구는 사실 많은 친구들이 먼저 와서 말을 건너기 전까지는 되게 외롭고 어색하겠죠. 왜냐하면 자기 혼자만 홀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서 밥도 먹고, 저는 비유가 너무 남자 고등학교 나와서 항상 이런 비유밖에 못하지만, 축구도 하고 밥도 먹고 게임만 가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나보면 그냥 같은 친구로서, 다른 것들은 기억이 안 나고 그냥 같은 반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난민분도 생각할 때 이미 우리라는 사회 울타리 안에 전학을 온 나와 동등하고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는 그냥 친구다. 하지만 이 친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과거의 경험을 용기로서 뚫고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하지만 낯설지만 같이 친해지기 전까지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리와 같은 친구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되게 좋은 어떤 이미지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면에서 난민 친구가 왔어요 라고 하는 것은 난민들의 어떤 이야기와 동질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태어났어 라는 말도 있지만, 여기 책에 다른 부분들은 다 빼고, 다 스포일러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이 책을 쓰면서 난민들 이야기가 담겨있는 이 부분이 있어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되게 감동적인데, 이 책을 쓰면서 난민들 아이들 몇 명 만났어. 자기 이야기를 해주냐고 물었지. 첫 번째 아이는 뭐냐면, 내 이름 아일라예요. 전쟁 때문에 시리아를 떠나야 했죠. 동생과 같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둘이서 재밌는 만화책을 만들거든요. 난민들이 무엇인가를 좋아한다는 거, 무슨가 취미가 있고 동일하게 뭔가의 여가 생활이 있고 꿈이 있다는 거, 이걸 상상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마지드예요. 수단에서 왔죠. 거기서 사람들이 엄청 싸웠어요. 하지만 난 축구를 잘해요.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을걸요? 이렇게 해요. 한 명만 더 읽으면 무사라고 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왔죠. 저는 비디오 게임을 좋아해요. 특히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을요. 부모님은 제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책들이 주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막연한 난민들을 구체적인 어떻게 한국까지 피난하게 오게 되는지 이에 대한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난민들이 동등한 공통적인 특질을 갖고 있는 그냥 사람이라는 것을 사실 잘 상상하지 못하다면, 그 개인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잘 상상하지 못하다면 막연하게 낯설고 불안한 존재로 자꾸 그리고, 또 그걸 추동질하는 정치인들이 생기고, 그냥 그것이 맞다라고 해서 어떤 한국이라는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보다 차별돼야 되고, 마땅히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일 것이다, 아무런 권리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됩니다. 저희가 유튜브에 댓글을 보는 경우에도 난민 여성이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한국에 들어오는 피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꿈을 가지고 얼마나 힘겹고 피곤하게 이번에 한국에 도착했겠어요.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근데 그 아이를 안고 온 사진에 밑에, 이 아이가 20년이 지나서 당신들에게 칼을 꽂을 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상상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총체적으로 상상하는 능력을 점점 상실해 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똑같은 사람이고, 이 아이가 자라서 꿈을 갖고 그냥 잘 살아갈 사람이라는 걸 상상하지 못하고, 사람 자체를 위협으로 생각하거나 사람 자체를 위협으로 간주되고 차별받아야 된다고 막연하게 편면적으로 생각하는 너무 납작한 세상들, 사실 그런 것들이 저희가 난민들을 오해하게 되는 많은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난민들을 많이 만나볼 수 없지만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주로 방법들은 어필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좋은 책을 만나볼 수 있는 것도 있겠죠. 오늘 여러분들도 당연히 얼마든지 보시면서 대화를 이어나가실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실 수 있는 좋은 책들, 불법자들, 엄마를 위한 레시피, 난민 친구가 왔어요 였습니다.